자, 그러면은 2015년 지방직후급 서울경채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요, 상당히 2015년 시험 문제는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출제가 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 트렌드랑은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유기성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트렌드가 변한다. 특히 9급 시험은 더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육 과정이란 건 때에 따라 달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상대성 이론을 배워본 적이 없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뭐 과외도 다니고 그리고 뭐 학원 일도 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 스물스물 들어오더니 결국에는 고체 물리까지 물리학에 들어왔죠.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전혀 가치가 없느냐? 아니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느냐? 바로 문제가 떻게 출제될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유튜브, 그러니까 이 계정의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 시험 문제 업로드로 시작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 r인 실에 매달려서 등속 원운동 한다고 나와 있대요. 자, 등속 원운동. 자, 등속 원운동은 단독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등속 왜 이렇게 오늘따라 힘이 두껍지? 자, 등속 원운동은 단독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성 운동과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기 운동으로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행성 운동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주기 운동으로 나오든지 하는데 여기서는 단독 출제가 됐어요. 단독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로 역학 시스템과 묶여서 나오고요. 행성 운동이 나오는 경우에는 케플러 법칙과 뉴턴 법칙, 그러니까 중력 법칙이죠. 만유인력과 같이 나오고 주기 운동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두면은 정신건강이 이롭겠죠. 자, 이때 실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T래. 자, 장력은 어떻게 작용하는 힘이야? 장력. 장력은 이렇게 작용해야지. 이게 구심력이 되는 거죠. 자, 반지름 2R, 질량이 2M, 속력이 2V인 경우에는 실에 걸린 장력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등속 원운동이니까 일단 등속 원운동의 구심력을 구하는 식을 써주면 되겠죠. 구심력은 M의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그런데 이 V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 이 V랑 다른 물리량들의 관계식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장력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두 배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두 배, 질량이 두 배, 속력이 두 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질량을 두 배로 만들어주고 속력을 두 배. 자, 속력 두 배 될 때 이렇게 제곱 반영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R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야? 총? 얘는 몇 T가 돼? 4T가 되는 거지. 4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구해주시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가 다른 물리량과 어떠한 관계식이 있는지. 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질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질량이나 반지름은 두 배씩 증가하지. 근데 얘는 제곱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단순히 산수 문제니까요.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등속 원운동의 단독 출제 문제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공간은 뭐지? 자, 됐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표는 여러 가지 비열과 질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비열. 자, 연력학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몇 번 찝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연력학에서 열 교환에 대한 문제는 그래프로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다음과 같은 가한 열량은 cm 델타 t에 비례한다. 이 식을 쓰는 문제가 나오지. 얘랑 같이 알아둘 게 바로 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예요. 온도가 높은 물질, 낮은 물질이 이렇게 가고 얘는 항상 얘네들의 평균값보단 약간 낮게 나올 것이다. 그런 경향성까지 봤었죠. 그러니까 델타 Q는 무슨 뭐 가한 열량 또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다음에 C는 뭐야? C는 비열. 그리고 이 질량이랑 C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 열용량이라고 부르죠. 열용량. 그 T는 온도 변화가 되지. 이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라고 했다는 거는, 자, 같은 열량을 가했다. 그럼 뭐가 통제되어 있는 거야, 지금? 뭐가 통제돼? 델타 Q가 통제되어 있다. 변화가 없다. 그때 온도 변화가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온도 변화가 가장 작으려면은 비열이 가장 커주면 되겠죠?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으려면, 온도 변화가 작게 되려면은 CM 값이 커지면 되겠지? 그치? 온도 변화가 작으려면은 CM 값이 커지면 되는 겁니다. 그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해야 곱한 값이 일정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A의 비열 한번 구해볼까요? 연용량. A의 연용량은 몇이야? 3이네, 3. 얘네 둘 곱하면 되지? 얘 연용량은 3. B는 2.59, C는 1.59. 죄송합니다. D는 2네. 연용량 제일 큰 게 누구야? A지?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A가 제일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가장 작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열 문제를 물어본 건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지, 비열. 사실 이 그래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물질 두 개 섞는 거,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제가 하는 말씀은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 채널은 대부분 7급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시고, 그리고 경력경쟁, 9급 고졸경채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제가 7급 보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 경력경쟁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만 분석하시고, 제가 말한 내용 중에 이거 교과과정 아닌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데요, 이론책에서 본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하는 내용은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변전소 A에서 변전소 B로 P0의 전력을 전압 V0로 소모되는 전력은 P였다. 같은 양의 전력은 3V0로. 자, 이 문제는 제가 마스터키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다른 강의에서도 썼는데, 송전 전압을, 제가 이거 올해 7급 시험에서도 똑같이 해설했었죠? 송전 전압을 n배 올리면 송전 전류는 n분의 1로 감소하고, 그리고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로 감소한다라고 외우고 계십시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력에서 볼티지를 전압을 몇 배 높였어? 3배 높였지? 그럼 전류는 몇 분의 몇으로 감소해? 3분의 1. 손실 전력은 몇 분의 몇으로 감소해? 9분의 1로 감소하지? 그럼 답은?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까, 강사님? 이라고 물어보면은, 네, 이론적 근거 있어요. 자, 먼저 A에서 B로 전류를 수송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A에서 보낸 전력은 B에서 받는 전력과 어떻게 돼야 돼? 거의 같아야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건 이상적인 경우고 대부분 어디서 손실이 일어나? 이 전선에서 손실이 일어나요. 이걸 손실 전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구리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구리. CU, 영어로는 카퍼라고 부르죠. CU. 편의점 아니에요. 구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저항값이 어떻게 돼? 저항값이 결정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PA와 PB는 같지 않고 PA의 I제곱 R만큼을 PB에 더해줘야 이 두 가지가 같게 돼요. 근데 만약에 PA에서 전력을 VI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전압을 3배로 올렸어. 그럼 전류는 몇 분의 몇으로 감소해? 3분의 1로 감소하지? 손실 전력은 몇 분의 몇으로 감소했어? 9분의 1 I제곱이 돼서 9분의 1로 감소하는 거지? 이런 원리야. 근데 이런 원리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참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 문장을 외우고 계십시오. 송전 전압을 n배 올리면 송전 전류는 n분의 1로 감소하고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로 감소한다. 아니, 강사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돼지코라고 110V 전원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쓰지? 220V. 이게 좀 됐어요. 한 30년? 40년 됐을 거야.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설을 해주면 깔끔하겠죠. 손실 전력 문제는 이걸로 이 문장으로 어느 정도 대처가 됩니다. 7급에 나오는 그런 어마무시한 문제들 빼고는 다 대처가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계시면 돼요. 고졸 경제 보시는 분들.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로 묶인 것은, 자, 원자가 있어. 이거는 지금 1호 교육과정에도 있는 내용인데, 원자는 뭐 더하기 뭐야? 원자핵 더하기 전자지, 전자. 전자. 네, 원자핵은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핵은 중성자 더하기, 한자로 쓰면 안 되지? 중성자 더하기 양성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중성자랑 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업쿼크랑 다운쿼크로 이루어져 있지. 중성자는 업다운, 양성자는 업다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중성자랑 양성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전자는 뭡니까? 전자는 다른 입자로 분류를 해요. 전자는 원자를 이루는 입자지, 원자 핵처럼 뭐 쪼개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전자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되겠습니다. 자, 5번까지만 풀고 잠깐 쉴까요?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 그래프예요. VT 그래프는 가장 전형적인 그래프죠? 왜 그래? VT 그래프의 밑면적은 뭘 의미한다?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VT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VT 그래프는 가속시간 그래프, 속도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 중에 가장 중요하고 내신 문제에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말은 즉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의 속력을, 자, 직선도로래요. 직선운동이지. 자동차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0에서 2초까지는 어떤 운동이야 지금? 0에서 2초까지 2초까지를 나타내보면은 속도가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해?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3. 그럼 2초에서 4초까지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속도가 6으로 일정하네. 그렇지? 4초에서 7초까지는 역시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 방향이 마이너스지. 그래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에 1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칸 증가할 때 3칸 증가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죠. 0에서 2초까지는 자동차는 등속 운동한다 라고 했어요. 등속 운동, 등가속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2번 0초에서 2초까지 구간의 운동 방향은 4초에서 7초까지 구간의 운동 방향과 반대다. 자, 이번에 별표해 주세요. 이번에 별표해 주십시오. 자, 속도가 마이너스가 돼야만, 자, 가속도는 속도를 변화시키지 위치 자체를 극단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위치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은 속도예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야만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지. 극단적으로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운동을 해석해보면은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증가하다가 속도가 일정한 구간에 들어왔다가 속도가 다시 감소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초 때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아래쪽까지 그래프가 있다면 7초 이후에야 비로소 뒤로 가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2번은 역시 잘못된 진술입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가 아니에요. 운동 방향 같습니다. 다만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뿐이죠. 자, 3번 2초에서 4초까지 자동차 작용은 알짜 힘은 0이다. 자, 알짜 힘은 0이다. 무슨 말? 관성운동 상태다. 관성운동이라는 건 등속운동을 하거나 속도가 0이거나 콘스탄트, 속도가 일정하거나 속도가 0이거나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맞잖아. 2초에서 4초까지 속도 일정하지? 속력 일정하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0초에서 4초까지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23m다. 이건 그냥 밑면적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밑면적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밑면적 구해보면 되죠. 아니, 가속도 마이너스 2 맞네. 왜냐면 1초, 2초, 3초 내에는 2칸, 3칸, 4칸이잖아. 그치? 해설 잘못할 뻔했네. 뭐 이미 잘못했지만. 죄송해요.
가속도 마이너스입니다. 밑면적 구해주면 되지. 밑면적 계산은 뭐 사다리꼴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삼각형 구하고 사각형 구하고 삼각형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6, 12, 18인가? 18m네. 그러면은 4번이 틀렸지?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 가속도 이거 제가 잘못 푼 거 여러분은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5번까지 풀어봤으니까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6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